그립. 저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컴퍼니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고 해. 그곳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 여러 해에 걸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연구했다는 거야.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보다도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릿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 책은 그릿에 대한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야. 천재의 정의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네. 말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은 버려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다. 위대함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 하지만 지도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내용은 3장으로 나누어서 그릿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는 것이야.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릿은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은 분명한 관심사, 질적으로 다른 연습, 높은 목적의식, 다시 일어나는 자세, 희망, 역경도 배움의 과정이다. 성장형 사고방식, 낙관적 자기대화. 3장의 내면에 강한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현명한 양육 방식은 자녀가 부모를 본받도록 고무한다는 것,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며 1년 이상 지속되는 수업 외의 특별 활동은 그릿의 운동장,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는 것이야.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인다면 분명한 관심사라는 것은 내일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의 답이라고 해. 그러나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이고,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하고, 그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전형 이야기가 있어. 해마다 1만 4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 절차를 밟는데, 그 중에서 필수 서류인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또는 미국 부통령의 추천서를 받은 4천 명이 추려진다고 해. 다시 웨스트포인트의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서 등록한다고 해. 웨스트포인트의 남녀 입학생 거의 전원이 학교 대표팀 선수 출신이고 대부분 주장이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하는데,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는 것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야. 태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으로 경제, 예술, 체육, 언론, 학계, 의학, 법조계,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2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해. 첫째는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한마디로 그릿이라고 해.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웨스트포인트의 7주간의 집중훈련인 비스트 수료의 중요한 요인은 SAT 점수도 아니고 고등학교 석자 리더십 경험도 아니고 운동 실력,
종합 전형 점수도 아닌 그릿이라고 하네. 저자의 연구와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얻은 통찰의 기본은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야. 1869년에 골턴이라는 사람, 각 분야의 탁월한 성공자를 뜻하는 아웃라이어의 세 가지 특성을 비범한 재능, 남다른 열의와 노력이라고 했대. 다윈은 바보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열의와 노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지. 그로부터 40년 후에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개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최대치 이하의 열의와 최고치 이하의 행동을 한다고 해. 현재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교수인 차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사, 사회심리학, 조직적 행동과 심리학 박사학위, 그리고 음악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고 해.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연주 및 교육학으로 또 학위를 취득하고 링컨 센터, 케네디 예술센터,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했다고. 남들은 엄청난 타고난 천재라고 하는데 그녀의 말을 들어봐. 제게 재능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유년 시절 내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연습한 덕택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냐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연주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연주회장을 꽉 채운 청중들 앞에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연습했어요. 많은 청중들의 박수를 받는 상상을 했지요. 재능이 중요하다고 할 때 언급되는 인재전쟁에 의하면 재능 있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재능이 없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도태시키는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는다는 거지.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던 앨런의 도산 이후에 만들어진 다큐 앨런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에서는 남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느라고 겉으로는 잘난 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만들었다고 해. 결론은 재능보다 2배는 더 중요한 것이 노력이라는 것이지. 미네소타에 살면서 92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리는 유명한 도예가 월런 맥켄지라는 사람의 말이 있어.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존 어빙의 말, 저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역사 과목의 읽기 과정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저는 2-3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철자를 외울 수 없으면 자주 틀리는 단어들만 모아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어떤 일을 잘 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제 경우에는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고쳐 쓰기입니다. 라고 했대.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 다작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 등의 말이야. 죽거나 끝까지 하거나 그만두지 않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지. 작가가 꿈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책 한 권 쓰지 못한다지. 재능은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기술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다듬을 때에만 향상되고 노력하지 않을 때 재능은 단지 잠재력일 뿐이니까. 탁월성에 도달하는 데에는 지름길은 없다.
진정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야.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목표를 벗어난 사소한 일상이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것이므로. 뉴요크의 만화 편집장인 밥 맨코프에 의하면 그의 잡지에 작품이 실리는 계약직 만화가들의 퇴짜율은 96%가 넘는다고 해. 그 퇴짜율을 뛰어넘은 맨코프의 말이야. 2년 동안 만화를 줄기차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뉴요크에서 받은 게재 불가 통지서들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벽을 도배해도 될 만큼 수없이 받았지요. 모든 만화의 공통점은 한 가지, 독자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최고의 스타일은 없다는 것이야. 작품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각 만화가의 고유한 표현법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혼자서 의식적인 연습을 했다는 것. 그것은 습관화를 말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습관은 미적거리지 않고 다른 생각 없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은 노력하래. 열정의 원천은 두 가지. 하나는 흥미, 그리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 이 타성은 그릿의 기초가 되는 동기이기도 하다고. 저자의 말이야. 나는 청소년기에 관심사를 감지했고 20대에 목적이 분명해졌고 30대에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학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일이 지금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갈 상위 목표임을 알았다. 무일푼의 신혼부부였던 오로라와 프랑코는 쇼핑몰과 작은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 2,500명의 직원과 연간 수익이 1억 3천 달러인 건물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의 말이야. 중요한 것은 청소가 아니지요. 고객을 중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착한 우리 직원들이 소중하고요. 그릿이 말하는 희망은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도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하는 것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낙관적 사고방식 만들기는 마인드셋의 성장 마인드와 같고 내적 근육을 키우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그릿과 같아. 때로 너무 힘들면 도움을 청하라고 하네. 누구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 그때 계속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멘토겠지? 그릿을 길러주기야. 자녀들에게.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사랑, 한계, 자유를 필요로 하며 부모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 것. 멘토, 현명한 교사, 지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몬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태어난 콜먼이라는 사람. 할머니에게 맡겨졌지만 거꾸로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며 요리와 청소까지 도맡은 학생이었다고 해. 그의 말이야. 우리 학교는 모든 범주에서
평균 이하였고 동네 자체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지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었다고 해. 그런데 고1 여름방학에 만난 8살이나 많은 형이 질문을 했다고 해. 대학은 어디 가고 싶니? 모르겠어. 프린스턴 같은 대학에서 나를 받아줄 리가 없지. 왜 안 받아줘? 좀 더 너를 채찍질하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어. 노력해서 손해볼 건 없지. 그 순간 생각이 확 바뀌었다고 해. 그래, 정말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콜먼은 MIT에서 최우등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평점 만점으로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입학 허가와 실리콘밸리 취업 제안을 받았다고 해.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은 학교 수업 이외의 특별 활동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특별 활동은 도전의식과 내재적 동기를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경험이라는 것. 뭐 지금 어른들도 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나도 과외 수업 받고 있거든. 신나고 재미있고 뿌듯해. 미국 교육평가원이 지원한 개인 특성 프로젝트 연구에 의하면 성공을 좌우하는 다른 개인적 특성은 과업 완수라는 것이야. 윌링햄이 측정한 100여 가지의 개인 특성에서 주목할 점은 고등학교 때 몰두했던 특별활동이 종류와는 관계없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한 해 그리고 그 이듬 해에 같은 특별활동 부서에 다시 등록하고 그동안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해. 결론은 당신의 자녀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지.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을 말하는데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 기본 실력 더하기 상호작용의 효과라고 보겠지. 나는 올림픽 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체 어떤 괴짜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영 연습을 하러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훈련을 견디다니 기이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오면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습관이 되지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하게 되지. 문화의 힘이라는 거지. 특별히 문화의 힘으로 언급되는 시수라는 말이 있어. 그릿과는 조금 그 의미는 다르지만 시수는 북극에 가까워서 한겨울의 일조 시간은 6시간. 인구 500만이 조금 넘는 작고 추운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사람들이 정신적 유산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믿는 내적인 힘이야. 1939년 겨울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3배의 병력, 30대의 전투기, 수백 대의 탱크를 보유한 소련군에게 몇 달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틴 저항의 힘이라고 해. 그래서 시스는 끝까지 버티는 끈기, 대부분이 포기한 뒤에도 이기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그릿은 특정 상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이야. 그리고 이를 완수하려는 끈기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JP 모건 체이스 25만여 명의 직원들은 이 훌륭한 회사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며 최고 경영자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제임이라는 사람, 나는 뼛속까지 JP 모건 체이스라고 한대.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중에서도 50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는데 그가 말하기를 실패란 있기 마련이고 그 대처 방식이 중요할 뿐이라고 했대. 여자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거둔 코치 앤선 도런스의 말이야. 그의 아버지가 앤서
너처럼 재능도 없으면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아버지 칭찬으로 생각할게요 라고 말했다고 해. 선수 시절엔 남자 축구부 주장이었던 그는 말하기를 재능 있는 선수는 흔하지만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위대한 선수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했대. 웨스트 포인트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성장 문화의 힘을 강조하는데 40년 전에는 비스트베르크스에 입소한 생도 중에서 170명이 훈련이 끝나기 전에 기권하는 탈락률이 12%라고 했대. 10년 전에 저자가 그릿을 연구하기 위해서 웨스트 포인트에 갔을 때보다 2배나 높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2%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 그 이후로 육군 사관학교의 의도적인 문화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신고식 폐지와 기준은 똑같이 높지만 예전에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하급자가 그 기준을 달성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해. 예를 들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교관과 생도의 대화 한 가지만 해줄게. 상상해봐. 못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 올라와. 경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옮기면 노력한다는 뜻이래. 어원에는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고 해. 그래서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나 싶더라고. 시오커스 팀의 구호가 있는데 우는 소리 금지, 불평 금지, 변명 금지가 있다고 해. 시시때때로 외쳐야 할 나만의 것. 그래서 내 식으로 바꾼다면 징징대지 마.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에 감사야. 만약 너의 식으로 바꾼다면 뭐겠어? 그릿은 내 평생의 삶을 끌어갈 목표를 향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꾸준함이야. 그릿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성공의 충분 조건은 뭘까 생각했거든. 뭐겠어? 아마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닐까 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실제로 해내는 것, 이게 성공의 충분 조건일 거야 아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꾸준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천재로 정의한다면 나도 천재고 당신도 천재다. 그래서 우리 함께 파이팅!